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원칙, 레이 달리오 지음, 고영태 옮김, 한빛비치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내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바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싶다.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근거한 인생에 대한 접근법이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생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원칙들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원칙들은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원칙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다면 원칙을 활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당신의 몫이다. 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진리이다. 이런 원칙들은 여러 비슷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대응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친다.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응 방식에 관한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도와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칙을 기록해두고 공유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어떤 원칙들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런 원칙들을 알게 되면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접근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투표해 주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이나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이 중요한지 알고 싶다. 가족, 공동체, 국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친구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원칙들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분열시키는 정반대의 원칙들도 있을까? 그런 원칙들은 무엇일까? 이제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기록해 두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무엇이 자신의 원칙인지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성찰하면서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키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원칙 만들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칙들을 만들어간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원칙을 얻거나 때로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원칙을 수용하기도 한다. 아니면 종교나 법과 같은 성스러운 원칙들을 그대로 따르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목표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원칙을 그대로 채택하면 자신의 목표와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내기 위해 냉철한 머리와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첫 번째 원칙은 여기서 출발한다. 1. 무엇을 원하는지 2.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3. 2번의 관점에서 1번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라. 그리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라. 원칙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 자신의 원칙과 그들의 원칙에 따라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공동의 가치관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들의 가치관과 당신의 가치관은 일치하는가? 당신은 그들의 인생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많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공동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조직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이 책 곳곳에서 나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원칙이 진정으로 자신의 성격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당신은 인생에서 수백만 번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반영해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은 위선이다. 당신이 위선자라면 자존감과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 언행이 불일치할 때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설명은 문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수정하고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들과 나의 원칙들을 공유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무조건 나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원칙만을 골라 나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검증한 후 선택하기를 바란다. 나의 원칙과 그것을 배운 방법.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고 이런 실수들을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그를 통해 원칙들을 배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호기심 많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였다. 나는 목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흥미를 느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들을 배웠고 다시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훨씬 더 대담한 목표를 추구하고 오랫동안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반복했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처럼 실패, 변화, 성공, 그리고 더 원대한 목표 추구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나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잘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잘 실패한다는 것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으로써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성격과 직업을 고려할 때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나는 암기력이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다. 12살이 됐을 때 나는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의 예측에 반대로 투자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합리가 가격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잘 틀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합의된 의견에 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실패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다. 나는 투자자이자 기업가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키웠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을 찾아냈다. 1. 신뢰도에 가중치를 두는 의사결정을 하라.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실수들은 나의 대담함을 견지하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알려주었다.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현명한 사람들이 사물을 다르게 보는 이유에 대한 호기심이나 자신과 타인의 눈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 통해 나의 관점에만 의존할 때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고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동시에 나는 다음의 원칙을 배웠다. 2. 원칙에 따라 운영하라. 원칙은 그 논리를 쉽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한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결정의 기준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기록한 원칙들은 의사결정에 관한 방법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되었다. 나는 브리지워터 직원들과 원칙들을 공유하고 그 원칙들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나는 원칙들을 계속해서 수정, 발전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3.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라. 나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준들을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현하면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서 컴퓨터가 나보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컴퓨터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나와 동료들의 지식을 하나로 합쳐 집단 의사결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는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 세계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 접근법은 경제, 투자,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결정들을 크게 개선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당신의 원칙들이 체계화됐는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자신만의 원칙을 개발하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나를 롱아일랜드 출신의 평범한 아이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체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접근법과 원칙들이다. 나는 침실이 2개인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작해 미국에서 5번째로 중요한 개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세계 100대 부자 가운데 한 명이 됐으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나의 원칙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성공과 인생을 보고 전통적인 성공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과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브리지워터와 나에게 내가 꿈꿨던 것 이상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까지 나는 이런 원칙들을 회사 밖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리지워터가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후 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원칙들과 브리지워터의 독특한 운영 방식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왜곡됐고 선동적이었다. 그래서 2010년에 회사 홈페이지에 브리지워터 원칙들을 공개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놀랍게도 브리지워터의 원칙은 3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세계 곳곳에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브리지워터의 원칙을 2부분으로 나눠 소개할 것이다. 첫 번째는 인생과 일의 원칙이고 2번째는 경제와 투자의 원칙이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나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경제와 투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경제 원칙과 투자 원칙에 대한 글을 먼저 쓰려고 했다. 하지만 인생과 일의 원칙을 먼저 다루기로 결심했다. 이런 원칙들이 더 중요하고 직업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과 일의 원칙은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짧은 자서전 형식으로 통합했다. 제1부 나의 성장 과정. 내가 살아오면서 의사결정에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끌어준 몇 가지 경험들을 공유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약간은 주저된다. 개인적 경험이 원칙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인과관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읽고 싶다면 나와 관련된 독특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원칙의 가치와 타당성에만 관심을 갖기 바란다. 원칙에 대해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과 환경에 얼마나 많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라. 특히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나의 원칙들이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제2부 인생의 원칙. 모든 것에 대한 접근법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인생의 원칙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나의 원칙들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자연의 세계, 개인적인 생활과 관계, 기업과 정책 결정, 그리고 브리지워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 내가 개발한 5단계 과정을 알려줄 것이다. 또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그쪽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하고 이것을 나의 사생활과
기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2부는 인생의 원칙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3부 일의 원칙. 일의 원칙에서는 브릿지워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브릿지워터가 어떻게 일의 원칙들을 통합해 진실과 투명성을 통해 의미 있는 일과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 성과주의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 성과주의가 매우 세분화된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비해 많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들의 신중하고 냉정한 견해 차이가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신뢰도 가중치 기반의 집단 의사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집단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의 원칙들이 인생의 원칙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 다음에는 앱 형식의 대화형 책이 나올 것이다. 대화형 책은 동영상과 몰입식 경험을 제공해 더 경험적인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다. 앱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과 앱 다음에는 경제 원칙과 투자 원칙을 담은 또 다른 책이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은 나에게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칙들을 다룰 것이다. 이 두 권의 책 이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더 이상 없고 원칙을 소개하는 내 임무도 끝날 것이다. 제2부 인생의 원칙 1.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나는 인생이란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야 할 수수께끼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수께끼를 풀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이라는 보석을 얻었다. 이런 보석들을 계속해서 모아두면 나의 의사결정 과정이 발전하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다. 높은 단계에서는 게임도 어려워지고 이해관계도 훨씬 복잡해진다. 게임을 하는 동안 모든 종류의 감정이 나타난다. 이런 감정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감정과 이성이 충돌하지 않고 일치할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구현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신나는 일이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위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명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빠른 학습의 피드백 순환고리에 갇혀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가끔은 파도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직도 실패가 두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실패를 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실패를 극복할 것이고 대부분의 배움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을 이겨내고 운동 후 도취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는 실패의 고통을 넘어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즐긴다. 나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실패를 통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1-1. 극사실주의자가 되라.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아름답다. 나는 초현실주의자가 되어 고통까지 포함해 현실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실용적이지 못한 이상주의를 경멸하게 됐다.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꿈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 나에게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꿈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풍미를 더한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은 게으른 몽상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극사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현명하게 꿈을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한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진실로 드러났다. A. 꿈 더하기, 현실 더하기 결단력은 성공적 인생. 성공하거나 발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정반대 또한 진실이다. 즉,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발전하지 못한다.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나 집에서 TV만 보는 실업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한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한다. 잠깐 시간을 내서 다음 그림을 보며 당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선택할 단순한 문제이다. 당신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싶은가? 문제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이다. 나는 인생의 풍미를 즐기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모두를 열광적으로 원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는 대략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강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배웠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제에 더 가까웠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내 능력을 수백 배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무엇이 나의 노력과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1-2. 진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나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한다면 계속해서 읽기를 바란다. 1-3.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나는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당신이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도 종종 틀린다.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는 방법을 당신보다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강점이거나 관련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아니라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 이 책의 후반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뇌가 작동하는 여러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뇌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위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언제 당신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 아는 것도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가운데 하나이다. A.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투명성은 빠른 학습과 효과적인 변화에 매우 유용하다. 학습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얻은 후 현실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키는 실시간으로 지속되는 피드백 순환고리의 산물이다. 개방적인 사고는 당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오해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당신이 더 개방적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을 덜 속이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극단적으로 투명해지고 철저하게 개방적이 되는 것은 학습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든다.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은 사람들을 비판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극단적인 투명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 자신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할 것이다. B.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극단적으로 투명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대중 연설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많이 할수록 더 익숙해진다. 나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예를 들면 관심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자료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나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식에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편하다. 하지만 극단적 투명성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게 내버려 둔다면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극단적 투명성의 긍정적 효과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낀다. 극단적 투명성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효율적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는 대신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오해가 줄어들고 세상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 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더 가까워질지 생각해보라. 나는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의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나는 극단적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이 의사결정과 관계 개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직접 체험으로 배웠다.
그래서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나의 본능은 투명해진다. 나는 투명성을 원칙으로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C. 극단적 진실과 극단적 투명성을 받아들이면 더 의미 있는 일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온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연습을 통해 익힌 나의 접근법이 매우 유익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극단적 투명성은 연습과 습관의 변화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극단적 투명성과 극단적 진실을 수용하는데 18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것은 대부분의 습관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